안녕하세요. 전문숙입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기름 대표의 장윤정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곳은 한식의 대가인 심영순 선생님의 따님이 운영하는 한남동에 소재한 일상단미인데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인데 이렇게 바쁘시죠? 먼 길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방문해 주시고요. 예, 정말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고 이렇게 정갈한 음식점에 네. 제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그럴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식문화를 네. 이끌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유, 요즘 별 좀 말씀을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고 또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운 기간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때에 외식 사업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면역력이 중요한 이때에 네. 한식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먹고 영양을 좀 섭취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가정식을 뭐 쭉 만들어 온 사람이고 또 엄마가 해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네. 한류 문화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음식이 굉장히 선풍적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님은 네. 우리나라 한식의 대가 심영순 선생님의 네. 넷째 따님으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한식을 연구하셨고 네. 가르치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일만 온전히 매진하셨고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가 절대로 장사는 하지 말아라 유언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외식 사업은 하지 않으셨어요. 외식 사업을 하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지만 직접 사업을 하시진 않으셨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머니의 그런 노하우나 레시피나 그런 한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이제 전파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은 배경을 그렇죠. 그야말로 제품화해서 그렇죠. 때로는 뭐 음식으로 네. 아니면 음식 문화로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어떠신가요? 어려움 많으실 사실은 텐데. 사업을 하는 아이템들은 예. 간결하고 예. 가성비가 잘 나오고 효율성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심형순 선생님 요리는 그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그것도 봤어요. 네. 예전에 네. 보니까 음식 문화 할 때는 인건비만 나오면 된다. 네. 그런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들어서 네. 저분의 음식은 과연 네. 돈이 남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리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 그리고 또 식재료도 일단 단가가 높은 식재료도 예. 많이 사용하시고 네. 그리고 뭐 음식이나 식재료에 가지고 있는 원래 좋은 성분도 있지만 또 독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을 빼는 조리법 그리고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조리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같은 메뉴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정성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남으시죠? 제가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사찰 음식이라고도 하는 네. 우리 음식을 좀 배우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에 저 또래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네. 음식에 관심이 많고 요즘 뭐 먹방이라든가 네. 유명한 셰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양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는 예. 친구들이나 주변에 네.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네. 처음 음식을 하시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 자세 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궁금함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이신 심영순 선생님께서 네. 늘 하시던 말씀이 한식은 메뉴가 하나하나가 네. 너무 뭐라 그럴까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메뉴만 깊게 파면 사실 성공한다. 한 가지만 그 메뉴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그 한 가지 메뉴라는 게 네. 한 가지 조리법인가요? 한 가지 재료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 음식을 네, 말하나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아. 하나,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하나 이렇게 해서 깊이 말씀이시구나. 들어가서 김치면 아. 김치해서 그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음. 된장찌개만 선생님 레시피가 20가지가 넘고 어머.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 생선 그렇군요. 조림도 예. 몇십 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한 가지 메뉴에 담긴 깊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기보다 나만의 레시피를 적용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해서 한 가지로 다른 곳과 차별성을 만드는 게 창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건 요소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한식하면 즐비하게 네. 차려놓은 음식을 멋지게 디스플레이하고 그거를 네. 대접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한 가지의 그 나만의 노하우를 네. 갖고 그걸로 이제 승부를 네. 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너무나 이제 그 뜻밖의 팁을 하나 귀중한 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매장 인테리어도 너무나 네. 고상하고 네. 멋있어요. 네. 이 음식하고 네. 이렇게 딱 어울리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부분이겠죠? 네, 원래는 저희 선생님, 저희 어머님께서는 네. 인테리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내부에 기와도 좀 있고, 네, 청사초롱 좀 매달고, 네. 그러면서 한식이다, 이게 네. 한식이다, 이걸 보여줘야 네, 되는데, 네. 이게 뭐냐, 이게 모던이지, 이게 무슨 한식이냐, 네, 그러고, 나는 그렇군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되게 안 좋아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어차피 한식이라는 게 많이 현대적으로 많이 예, 바뀌기도 했고, 맞습니다. 뭔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부분들. 일종의 어떤 네. 퓨전 같은 느낌? 그런 그러니까 거. 퓨전이라기보다 한식이지만 조금 더 접근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좀 편안하게 네,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외향보다는 네. 속에 있는 내용이 전통 네. 한식이고 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 더 모던하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워낙에 깐깐하시고 네. 또 완벽하신 네. 그런 분이신 성품이 네. 나타난 듯하고요. 보통 이제 음식을 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충 하는 음식하고 또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음식은 네. 많은 차이가 있는데 네. 이제 음식을 배우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네. 권하실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라. 아니면 또 뭐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음식 사업은 네. 꼭 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마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정갈한 음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음식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먹는 사람을 일단 배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먹는 사람이 이걸 먹고 어떻게 될까라는 걸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네, 건강하고 맛있고 예. 또 어쨌든 그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음식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선생님 네, 네. 슬로건이신데 네. 먹는 사람 입장에서의 생각과 배려와 사랑이
음식의 가장 기본이고 네. 그 위에 조리법도 있고 그 위에 네. 뭔가 스킬도 필요하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도 그 필요한 마음과 거지. 정갈함을 다 그렇죠. 담아서 네. 이게- 충성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는 게 네. 음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의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제품화하고 이렇게 네, 사업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네. 계시는데 하시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공 음식이 발달하고 아, 즉석 음식이 발달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내가 예. 먹고 싶어 그러면은 연락해서 몇 분 안에 내가 먹고 싶은 맞아요. 음식을 내 눈앞에 가져다 놔야 되는데 사실 한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정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음식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뭐 가공 음식 같은 경우는 원료에 첨가물들이 더 들어가게 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입맛을 바로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이 더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첨가물 없는 음식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 회사도 그렇게 가공 음식을 만들더라도 네. 어느 허들의 첨가물은 절대로 넣지 않는다라는 네.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즉석 식품도 마찬가지로 조리법으로 이 음식을 빠르게 조리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거기 어떤 첨가물을 통해서 그 보존을 늘리거나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네. 음식도 이렇게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배달 산업이 네. 굉장히 발달되고 뭐 거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여기는 이곳에 와서 가져가는 정도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음식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가 잠깐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요리의 기본이 사실 이바지 요리 기본이에요. 이게 이바지. 네, 이바지 음식은 뭐냐면 결혼하면 돌아와서 이제 네. 시부모나 아니면은 그 신부의 가정에 인사를 갈 때 음식을 네,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결혼을 해서 부산까지 갈 때 음식이 쉬지 않아야 되거든요. 상하지 않아야 되고. 또 대구에서 만들어서 또 서울로 올 때도 음식이 쉬지 않아야 돼. 이 이바지 음식의 조리법이라는 것은 조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상하거나 물이 생기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전통 조리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락을 만들게 되면 나물을 묻혀놔도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물이 많이 생기죠. 생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기지 않는 조리법으로 이제 냉장고에 넣지 않고 너무 덥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조리법을 도시락은 아니고 여러 그 모둠 요리로 네, 해서 반상처럼 그렇게 되는 거군요. 도시락화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도 우리 그 한식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는 요소가 그렇죠. 되겠네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네. 사실은 그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되죠.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눈에는 이 속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요소들이거든요. 네. 뒤에 비밀처럼. 맞습니다. 네. 그 요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볼 네. 때는 그냥 거저 같이 똑같이 해놓은 네.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는 다양한 조리법들이 네. 가미가 되었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숨겨진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서두에 좀 여쭤봤어야 될 질문인데 네.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물론 어머니한테 네. 이제 평생을 봐오셔왔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내시고 네. 제품화하고 하는 과정은 얼마나 네. 들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가공식품을 연구한 지는 한 18년 됐어요. 꽤 됐고 그렇군요. 제가 즉석식품 이렇게 예. 레스토랑을 통해서 직접 소비자와 이렇게 즉석식품하고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노하우가 담긴 소스들을 개발해서 좀 이렇게 보급하는 일들을 했고요. 이제는 그 소스를 가지고 좀
맛있게 빨리 해서 식사를 만드세요라는 의미로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뭐 양념 소스라고 그렇죠. 하는 거. 뭐 하나만 넣으면 뚝딱 맛있게 만들고 예. 그걸로 비벼 먹으면 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예. 지금 시대는 양념을 제공해도 쉽게도 만들기 싫다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귀찮으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럼 다 만들어서 예. 이렇게 건강식을 만들어서 그럼 이걸 배달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예. 하는 마음으로 또 예. 그렇게 하게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15년 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한 6년 이렇게 네. 되셨는데 이제 늦게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래야겠죠. 예. 그러면은 당장에 한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특히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한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엄마나 할머니의 그 가풍을 이어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지만 앞으로 또 장윤정 대표로서의 10년 뒤 이런 모습들은 어떨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 한식 문화 선도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저희 기업에 달았습니다. 참 기름이던데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 기업의 이름이 기름인데 예. 기르고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식 조리사들을 양성하는 게 큰 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식 조리사들이 정말 건강한 한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손에 익히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외식 사업들이 정말 먹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강 한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바른 조리법들을 보급하는데 지금 많이 너무너무 중요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시작은 예. 시작이 반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어머님이 제일 존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분이기도 하고 네. 스승이기도 하고 엄마인 네. 그 심영순 선생님에 대한 네. 따님이자 제자의 생각은 조금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할머니를 모시고 그러죠. 평생 예.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고 그 어머니가 되게 세세요. 그리고 무서우시고 예.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뭐 통행금지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예의 할머니 간식에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들 바나나 하나도 마음껏 먹어보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 그리고 뭐든지 그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를 제가 독점해서 먹을 수 없고 늘 모든 식구들의 그 먹는 속도와 개수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됐던 이런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어머니가 참 쉽진 않으셨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엄한 부분들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 너무 맛있는 이 밥상이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의 통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과 음식 뒤에는 사랑과 희생과 보람 이런 네.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음식을 많이 해 보신 분이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여지껏 내가 추구해야 할 물론 음식이지만 또 다른 걸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또는 뭐 행복 이런 것들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많이 본인의 길들과 전공들 다 찾아가고 있고 혹시 음식을 하나요? 그렇진 않지만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음식 만들기 아주 좋아합니다. 네. 진짜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예. 제가 원래 전공을 음악을 했습니다. 어머,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전혀 좀 다른 길인 것 같은데. 다른데 예.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어떤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네. 다 그 베이스에는 네, 종합예술입니다. 예, 종합예술이죠. 네. 예. 요리가 특히 그렇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외식 사업이나 또 선생님의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한식 문화가 변형돼서 그냥 그 퓨전으로 점점점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섞여서 건강이나 전통보다는 그냥 맛으로 일관된 모든 그런 음식 문화들이 한식의 제대로 된 좋은 전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키는 네.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귀한 배움을 가진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음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모든 분들한테 네.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되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잘 네.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조만간에 이제 저도 우리 가족끼리 네, 네. 우리 큰아들 생일이 곧 다가오거든요. 네. 그때 한번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그래도 오늘 가시기 전에 조금 예. 반상 한번 그러면 드셔보시면 영광이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또 음식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조금 그래도 드시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정갈한 한 쌍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삼첩반상, 오첩반상 하는 그런 반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네, 뭐 밥하고 국하고, 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찬들을 놓고 네. 김치 그리고 젓갈 하나 예.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메인인데 생선구이로 해서 뭐 예. 흰살 생선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오늘은 연어도 나왔고 이게 연어죠? 네. 예. 전 그다음에- 생선을 고기는 안 먹어도 생선은 먹어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샐러드. 샐러드랑 네.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 요거 메인 요리 말고는 그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좋아요. 네네, 저는 반찬 같은 제가 경우는. 너무 네. 애정하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제 밥상은 예. 비빔밥 반상이에요. 그런가요? 우리나라 비빔밥이 원래 이렇게 밥 위에다가 얹혀서 나오긴 하는데 네. 원래 전통적으로 밥 위에다가 나오지 않고 음. 이렇게 나물을 따로 합니다. 왜냐면은 나물에서 저희 이제 조리법이 특이해서 나물에서 물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잘 조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엔 나물에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물이 밥을 적셔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슬고슬한 비빔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찌걱대는, 찌걱대는 그런 예. 비빔밥은 저희 전통 비빔밥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밥도 고슬하고 나물도 고슬고슬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식이고 저희가 이제 소스를 이렇게 간장 소스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 비빔밥은 원래 처음부터 고추장으로 비벼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주 출신이라 네. 비빔밥은 좀 아는데 아.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그래서 예. 원래 그냥 나물과 밥만 비벼서 드시는 겁니다. 나물하고 네. 밥만. 그래서 나물의 맛을 충분히 느끼는데 혹시나 밥이 너무 밥 때문에 싱거울 때 간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서 나물 향을 충분히 드신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한 두세 숟가락 정도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그래요? 마무리. 어머머,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처음부터 고추장을 푹 넣고 비비면 예. 사실 나물 향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찰 요리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스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맞습니다. 요리법이다. 네. 그래서 다양한 뭐 뭐 마늘이나 파는 기본적으로 안 넣지만 네. 기름 종류 자체도 조금씩만 쓰고 네. 간장을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같은 맥이 이어지는 그렇죠. 그 음식의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물을 볶을 때도 네. 기름을 많이 넣지 않고 예. 야채 육수를 넣어가면서 예. 익히면서 맞아요. 이렇게 볶고 야채수 네, 야채수 그리고 볶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배웠는데
그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금에다 약간 절여갖고 꽉 짜서. 그렇죠. 아, 네. 예. 아유, 제대로 배우셨네요. 아, 그거, 네. 예, 그거를, 그게 저도 이바지 음식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진짜 그냥 그걸 몰랐을 때는 네. 요리해놨을 때 조금 지나면 그렇죠. 물이 많이 나와서 네. 불편했는데 네. 싱거워지고 네. 그런데 그거 배운 것이 네. 저도 이제 굉장한 팁이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또 이렇게 네. 확인이 되니까 네. 제대로 배운 거죠? 맞습니다. 예. 식사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게 황태 네, 황태 두부국입니다. 두부국. 네. 예. 네, 여기도 고기를 넣지 않고 네, 네. 그냥 야채수로 해가지고 네. 황태 맛만 좀 우려내서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을 비빔밥에는 좀 우엉하고 도라지 네, 얼핏 도라지. 보니까 네. 제가 시금치, 호박 네, 그리고 오이. 오이. 네, 오이도 절여서 물기를 꼭 짜서 짜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예. 네, 그리고 꽃까지 있어요. 네. 식용꽃으로 네. 장식.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음식이 얼마나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지 여기는 볶은 고기가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고기 안 들어간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아, 그럴까요? 네,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장을 조금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섞지 않고 네. 비빔밥에 고추장은 맨 마지막에. 아, 그런.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물이 밥하고 반반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음. 거의 나물 맛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주 비빔밥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네, 색다를 것 같아요. 네, 나물 맛을 네. 고추장 없이 먼저 많이 느껴보시고 특히 이제 도라지가 정말 나물 맛이 살아있는데요. 그쵸. 네. 아, 진짜 네.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볐을 때 음. 이제 질퍽질퍽하지 않고 네. 고슬고슬 비벼지는 거. 예. 네, 이런 맞습니다. 게 이제 고슬고슬 그 자체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만큼은 고추장을 넣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따로 비벼서 마지막 입가심으로 네. 간을 세게 해가지고 딱 마무리 그 하면은 이유는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세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포만감이 들어요. 우리가 왜 자꾸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냐면 뭔가 자극적이지 않게 되면 어떨 때는 피곤할 때는 네. 염도를 자꾸만 찾게 되면서 양이 늘어나요. 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추장으로 해서 두 입을 드셔주면서 점을 딱 찍고 이제 그만 끝 하고 손 그렇군요. 내려놓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맵거나 네. 짭짤하거나 단 것이 필요한가 봐요. 염도 네. 때문에. 그리고 막 조미료도 많이 들어간 것이 자꾸 땡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네.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고추장에 비벼서 근데 저 궁금한 거 한 가지 네, 있는데 네, 여쭤봐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일 맛난 음식을 먹고 계시는데도 네, 살이 이렇게 안 찌고 예쁘신 비결이 있을까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근데 사실은 제가 네, 저희 네. 할머니 두 분도 예. 98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82세인데 활동하시고 아버님이 지금 88세신데 아주 정정하게 어머니의 매니저세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거의 레시피도 매일 타이핑 해주시고 아, 뭐 그냥 물심부름도 잘해주시고 부창부수 하시는군요. 네, 예. 걷는 모습 보면 청년 같으시거든요. 아버님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51세지만 나름 또 젊게 너무 보시는 분들이 동안이시고 네, 예쁘세요. 많이 예. 계셔서 아, 네. 건강한 음식이 우리 삶에 네.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받쳐주는지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예. 중요히 된 거죠. 아, 자, 그렇군요. 요것도 한번 맛보세요. 이게 아, 고추장 들어있는? 네, 고추장 예. 들어있는 예. 밥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줘보세요. 네, 이렇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한식은요 반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서 네. 요즘은 막 한 10분마다 그냥 막 먹으면서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 일하고 맞습니다. 저 네. 스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한식은 사찰식은 그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그렇죠. 먹는 예. 거다. 네. 그 말씀을 하시고
한 30번 이상 꼭꼭 씹어야 네. 그 제 맛을 느낄 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예. 이게 다 오방색이 다 들어가는. 네.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 아 맛있다 생각할 때 침이 먼저 분비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눈으로 그렇게 자극을 해서 식욕을 촉진하고 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시각으로 먼저 1차적으로 네. 그 다음에 입에 들어가서 맛으로 네. 그래서 꼭꼭 씹어서 그 다음에 식도와 위가 느낄 수 있게 네. 그래서 오감으로 그런 네. 식감과 질감과 맛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향과 향. 네 그런 걸 다 즐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밥상 안에 네. 우리의 동양 철학, 네, 그렇습니다. 오행에 기초한 네. 음양과 오행에 네. 기초한 철학이 다 녹아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밥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네. 드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그럼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아. 제가 너무 식사를 네. 시켜놓고 올해 아우, 말씀만 해서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주방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주방이고요. 우리 여기 인사 한 번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두수 안녕. 네, 김 실장님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 보시면 지금 이쪽은 이제 세척하는 코너고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보시면 핫파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열 가하는 그런 조리들을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끝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그 쿨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하죠. 저쪽에 이제 지금 또 방송을 찍는다고 조리사분들이 또 막 보는 그 숭어기치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쿨파트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이나 디저트, 샐러드는 저쪽에서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들이 조리되는 공간에 열이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여기 유 셰프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기 저희 전체 조리장님이시고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쪽 쿨파트에서는 나가는 문도 이쪽으로 안 나오고 저쪽 구멍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찬 음식들이 뜨거운 음식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리의 과정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리된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세팅이 되고 세팅된 거를 여기 유 셰프님께서 딱 체크하셔서 그 다음에 오케이 사인 나면 이제 다 나가게 됩니다. 저쪽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재료들 밑에 이렇게 냉장고 서랍별로 해서 재료들을 다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는 모든 재료들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간장을 만들어도 언제 만들었다 요거를 해서 유효기간이 하루다 이틀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정해가지고 그날 지키게 돼 있고 모든 양념은 이렇게 꺼내놓는 족족 전부 다 이렇게 검은 깨도 여기다 소분해 놨으면 깨도 이렇게 날짜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 내가 소분해서 냉장고에서 뺀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냉장은 잠깐 해동 중이면 해동 중 그리고 또 냉동했던 것들을 넣을 때도 라벨을 꼭 부착해서 조리하고 소분한 그 날짜와 시간들을 잘 적어서 냉장고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김치를 넣고 그 다음에 연두부도 살짝 이렇게 뜨겁게 데친 후에 신영순 선생님의 특제 소스예요. 그래서 그 특제 소스를 개발한 것들을 모든 음식과 양념과 소스에 넣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설거지하기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냥 큰 접시에다 담는 게 아니라 각자 한 개 한 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담고 있고 그리고 나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참기름과 들기름을 위에다 살짝 더 뿌려서 나가면 그다음에 이제 겉이 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밥하고 국하고 메인 요리 빼주세요. 네, 겨자 소스를 또 이렇게 요 겨자 소스도
선생님이 개발하신 레시피로 만든 겨자 소스예요. 그래서 겨자 분을 발효시켜서 거기에 선생님 특제 향신장을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지금 부추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요리의 특징은 뭐냐면 고기와 야채가 꼭 반반씩 배합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만 먹지 않고 꼭 야채랑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상 상추쌈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를 잘게 썰어서 대체와 그 다음에 양파채와 이렇게 섞어서 함께 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저염 명란 젓갈을 조금 넣는 건 뭐냐면요, 식사하다가 약간 짠게 나지만 젓갈이 조금 섞여져 있으면 그 젓갈로 인해서 침이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에 훨씬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밥 나오고요. 국도 퍼주세요. 자,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인은 오늘은 뭐죠, 실장님? 고기 반상입니다. 고기 언양불고기 반상입니다. 그래서 언양불고기가 지금 나왔고, 요거는 울외 장아찌를 고명으로 얹어서 장아찌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언양불고기를 이렇게 같이 드십니다. 오늘은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북어 두부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 하나, 국 하나 덮어주시면 됩니다. 더덕장아찌, 그리고 참나물, 그리고 간단한 잡채, 심플 잡채입니다. 그리고 순두부찜. 네, 이렇게 해서 반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드시면 돼요. 자, 이거 서빙해 드릴까요? 자, 드릴 때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기름 대표 장윤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원래는 한식을 처음부터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희 가정이 할머니 때부터 워낙 한식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가정식에 우리가 12개월 동안 매월마다 꼭 필요한 음식들을 저장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왔던 전통이 깊은 한식을 사랑하는 가문에서 제가 자라고 또 배워왔습니다. 아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린다면 신명순 옥수동 선생님이십니다. 옥수동 할머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식의 조예가 깊고 50년 이상을 한식만을 연구하면서 한 우물을 파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조예는 저희 할머니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시겠죠. 두 할머니를 한 집안에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또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할아버지까지 같이 계시면서 아침마다 분주하게 도맛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 아침에 깨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는 저의 모든 그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음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해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할머니의 식성이 굉장히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할머니는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따로 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분주하게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셨고 저희는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할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식사 준비에 저희가 합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조그맣게 따로 또 식사를 따로 차려드리고 또 외할머니도 따로 차려드리면서 그분들의 식성에 맞는 음식들을 아침마다 만들어 놓고 또 어머니가 한식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점심에 드실 것 또 마련해서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딸이 넷이었습니다. 자매들이. 그래서 자매 넷을 3년 터울인데 이 12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들을 4개의 도시락 또 옛날에는 저녁까지 도시락을 쌌었기 때문에
7개, 8개의 도시락을 쌓는 일까지 모두 아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빼놓고는 저희 가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 할머니를 98세까지 양가 할머니를 모시면서 살면서 풍부한 그런 식사를 통해서 두 분 다 아주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도 82세신데도 아직 정정하게 이렇게 활동하시고 아직도 수강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한식을 이렇게 교육하시는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먹는 게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반이 한식이었다는 그 한식의 정말 이 건강식이라는 이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두 할머니 음식부터 또 아버지 음식 또 자녀들의 도시락까지 해서 그 음식에 접하는 모든 그런 일상들을 되돌아보면 저녁이 되었어도 저녁에 그 하루의 모든 고단함과 공부로 인해서 피곤한 것들 또 일상에 지친 마음들이 저녁에 모인 그 식탁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음식이 중요한가, 한 가정의 식탁 문화가 얼마나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 몸소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과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한식을 접해왔기 때문에 한식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한식을 연구하게 됐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는 한식에 대해서 더 많이 보급하고 바르게 알리고자 한식을 기반으로 한 식품회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회사를 경영하면서 즉석식품부터 또 한식의 귀중한 그런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한식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식을 매일 접한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왜 한식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됐고 왜 한식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지형적인 특징이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산세가 굉장히 좁고 들과 또 산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작은 면적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후들과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형 조건 탓에 해산물부터 또 산에서 나는 야채, 식재료들, 또 들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었고 그 지방과 지역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나뉘어진 조리법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재료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이 풍성한 식재료로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음식부터 발효 음식까지 뭐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도 너무나 다양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조건, 하늘에서 내린 복이지요. 이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저희 한식이 발달했고 또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우리 한식의 이 발달 배경에는 통과 의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통과 의례 문화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의미합니다. 태어나기 전에부터 준비하는 그런 어른들의 잔치 손길과 또 태어나면 백일상을 치르지요. 돌상을 또 맞이하지요. 성장하면 또 성년식을 하면서 또 상투를 올리기도 하는 그날에 또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매년 생일상을 차리기도 하고 또 차례상을 차리기도 하고 그리고 1년 중에 그 많은 명절들을 음식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어느 땐 뭘 먹고 추석엔 송편을 먹고 또 단오 땐 뭘 먹고 이런 모든 이런 통과의례와 절기 음식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배경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일 때 뭐 백설기를 먹고 뭐 오색 단자를 먹고 그리고 또 돌 때 뭐 돌잡이 상을 하면서 또 결혼할 때 우리가 국수를 해 먹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들입니다. 정말 풍부한 그런 다양한 지형세와 그것으로 얻어내는 많은 식재료들, 그리고 또 통과 의례를 통한 많은 행사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잔치로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잔치만 하다가 산 것 같아요. 그 잔치 속에서 인생을 얼마나 재밌게 즐기며 감사하며 작은 거지만 이웃과 나누며 그렇게 음식을 같이 만들면서 먹으면서 나누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음식 문화입니다. 풍족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문화를 누렸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식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경이고요. 한식의 특징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한식의 특징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반상 차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상이라는 것은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을 이렇게 놓고 먹는 그런 형태의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바쁜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일품 요리로 드시든지 아니면 밥 위에다가 확 덮밥처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한 상으로 해가지고 딱 한 가지만 떡볶이 하나만 드셔서 한 끼를 때운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 식사 스타일은 반상 스타일입니다. 곡식이 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물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반찬들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3첩 반상부터 12첩 반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근데 3첩 반상 안에서도 생채가 있고 숙채가 있고 그 다음에 김치도 있고, 좀 뭔가 절대로 그 3첩이라 할지라도 재료가 겹치면 안 되고 조리법이 겹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조리법이 겹치지 않죠. 재료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고요. 3첩이라 할지라도 영양이 꽉 찬 밥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첩 반상, 또 5첩으로 가면은 구이나 또 조림을 또 하나 또 추가로 또 넣고, 그리고 7첩 이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전도 있고 회도 있고 생채도 있다 보니까 찍어 먹을 간장, 초간장, 뭐 고추장 이런 양념들의 작은 종지들이 있어서 다 뚜껑을 덮어서 그렇게 독상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물론 겸상도 차렸지만 그 겸상을 차릴 때도 서로 드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음식 배치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상차림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반상 차림이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상 차림을 할 때 그 문화도, 상도 그렇고, 상도 사각부터 뭐 팔각부터 12각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쫓아왔었고, 그 다음에 국그릇, 밥그릇의 형태, 그리고 수저까지. 옛날에는 이 국그릇, 밥그릇이 너무 중요해서요. 국그릇, 밥그릇, 수저까지 돌 때 새로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국그릇도 바꿔주고 밥그릇도 바꿔주고 수저도 자기께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시집갈 때는 남편의 국그릇, 밥그릇, 수저도 사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거였죠. 그만큼 그게 모든 통과를 통해서 이 수저까지 자기 거를 꼭 지켰던 것처럼 이 주식 문화가, 식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심이 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한식의 특징을 말하자면 건강식이라는 겁니다. 이 건강식인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아냐? 조리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지만 일단 오방색이 한 상에 다 차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방색이라는 것은 5가지 색깔을 이야기하는데요. 청색, 적색, 황색, 그 다음에 백색, 흑색, 이것이 다 골고루 섞인 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빨갛게 비빈 그릇 하나로 한 끼를 했으면 어쩌면 일부 영양소만 섭취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밥상에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식물 영양소는 식물의 색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루테인이니 안토시아닌이니 카로틴이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황색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빨간 거는 우리 피와 연관돼 있다. 하얀색은 우리 뼈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색깔마저도 신체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상 자체의 이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는 이 밥상 차림은 건강을 완전히 배려한 그런 상차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여러 개 놓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반찬들을 늘상 가정에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냉장고에 차게 되고 그 생활 패턴이 잡히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 한두 가지 메인 요리를 추가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 한식에 또 기본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발효 음식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장류 그리고 김치입니다. 장을 담을 수 있다면 그 장은 정말 이 가정을 지키는 보약. 옛날에는 뭐 개한테 물려도 된장 바르고 아무튼 된장, 간장이 모든 체하면 김치국물 그리고 연탄가스 마셔도 김치국물 그 다음에 간장 위가 안 좋으면 오래된 집간장을 4년 된 간장, 8년 된 간장을 죽에다가 타서 먹으면 소화가 되고 위를 보호해준 역할을 하고 사실 이 장류가 우리나라의 약으로 대체해서 사용됐던 아주 귀한 음식들이죠. 김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적절한 유산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유해균들이나 안 좋은 모든 바이러스들을 유산균들이 좋은 유익균들이 먹게 하는 어떻게 보면 김치부터 발효식품부터 장류부터 그 다음에 다양한 식재료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건강식이 바로 한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한식 문화 잘 지켜야겠죠. 이런 한식 문화가 정말 계속해서 잘 내려져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이 반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 접시에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 문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골고루 먹는 습관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색깔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다양한 색깔을 먹었나 안 먹었나 한식이 왜 좋은가 외국인보다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인들이 장의 길이가 아주 더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이게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장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허락된 식재료를 잘 섭취하는 것이 한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한식의 외식 사업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각 가정마다 이 반상을 회복하고 또 반찬의 가짓수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고려하며 아이들도 나물을 먹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하나하나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고 깊지만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식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이것이 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소화된 한식과 반상 문화가 간소화된 한식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너무나 이 바쁜 세상에 막 뭐든지 다 갖춰서 먹을 수는 없지만 간소화된 한식과 더불어 반상 문화라는 이 기본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한식 문화에 또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갖은 양념이라는 겁니다. 갖은 양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진 마늘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그런 양념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음식의 맛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식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서양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보다 한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한식에 대한 특징과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